네, 이제 NFC 남부의 마지막 팀이죠. 지난 시즌 지구 챔피언 템퍼베이 버커니였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9승 8패를 기록을 하면서 3년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를 했었던 템퍼베이였는데 사실 시즌 전까지만 하더라도 템퍼베이가 지구 우승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베이커 메이필드가 이제 부활에 성공을 하면서 지구 우승을 차지했었던 템퍼베이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 연속 우승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승했던 팀이 또 우승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많은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 있었죠. 예, 일단 톰 브레이디라는 이제 역대 최고의 선수가 뭐 물론 마지막 해 뭐 최고는 아니었을지라도 어쨌든 은퇴를 하면서 좀 큰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었고 아마도 그 후계자를 찾는 과도기가 꽤나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뭐 좀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지만 베이커 메이필드가 그 역할을 1년 만에 어느 정도 잘 훌륭하게 메워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큰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고 상당히 좀 의외의 결과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플레이오프에 올라간 것도 뭐 성공이었지만, 이 플레이오프에서 이글스라는 이제 그 지지난 시즌 이제 슈퍼볼까지 올라갔었던 이제 아주 강력한 팀을 또 잡아내면서 디비저널 라운드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또 놓쳐서는 안 되는 성과인 것 같아요. 음. 일단 메이필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뭐 사실 NFL 무대에서 이제 주전 쿼터백으로 뛰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시선들이 많았었는데 지난 시즌에 커리어 하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4천 패싱 야드 이상의 패싱 야드를 기록을 했고 개인 최다 패싱 터치다운이 28개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스 성공률 역시도 개인 기록으로선 최고였어요. 64.3%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하면서 컴백 플레이 오브 더 이어 3위에 오를 정도로 정말 인상적인 그런 시즌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조 플라코라는 정말 뭐 황혼기에 있었던 쿼터백의 이제 마지막 불꽃, 그다음에 이제 아주 큰 부상을 당했지만 이제 그것을 이겨내고 필드 위로 돌아왔던 이 다마르 햄린이라는 이제 두 스토리에 밀려서 3위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뭐 사실 1위를 받아도 뭐 전혀 아깝지 않을 만한 좋은 반등을 이뤄냈다. 이렇게 저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결국에는 이제 팀도 이 메이필드와 조금 더 장기간 동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양측이 3년에 1억 달러라는 이제 뭐 서로 나름 적정선에 좀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예, 음, 최근에 어떤 쿼터백 가격을 감안하면 뭐 구단도 나름 뭐 합리적인 뭐 가격을 제시를 했고 메이필드 입장에서도 뭐 사실 작년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맞지만 그 이전 시기에 부진했고 이제 리스크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또 아주 뭐 많은 금액을 또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측이 그 적정한 타협점을 잘 찾은 게 아닌가 싶어요. 러닝백 쪽에서는 지난 시즌에 1,500 스크리미지 야드를 넘기면서 알을 깨고 나왔었던 이제 라시아드 화이트 선수가 내년까지 루키 컨트랙트가 남아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전 쪽에서는 확실한 카드가 분명하게 있는데 백업 쪽이 좀 문제였거든요. 음, 실제로 이제 지난 시즌에 이 크리스천 맥카프리에 이어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터치를 기록을 했을 정도로 이제 좀 많은 짐을 졌었던 라샤드 화이트였는데 이 부분을 이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올 시즌 드래프트 4라운드에서 오레곤 대학 출신의 러닝백 버키 어빙이라는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330번이 넘는 터치예요. 그러니까 러싱 시도와 이제 패스 캐치를 해냈던 이 숫자를 더하면 이 330번이 넘게 되는데 데뷔 시즌이었던 이제 2022년에 비해서 한 1.8배 정도 이상 오른 굉장히 좀 부하가 많이 걸렸던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야구 선수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닝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뭐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던가 뭐 이런 이제 이론들이 요새 좀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풋볼 선수도 좀 비슷한 뭐 궤도에서 본다면, 네, 라시아드 화이트에 좀 짐을 나눠줄 이제 백업 러닝백의 존재는 좀 반드시 필요한 거였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 버키 어빙이라는 선수를 뽑았는데, 이 선수는 사실 뭐 40야드 대시 기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뭐 인상적인 지표를 나타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 시절에 첫 러싱 야드를 이제 두 번이나 넘겼고, 그다음에 뭐 태클 브레이킹이라던가, 뭐 패스 캐치 이런 쪽에서도 나름 준수한 모습을 좀 보여줘 왔거든요. 네, 그래서 팀에서는 뭐 주전까지는 바라지 않고 이 화이트의 어떤 뭐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역할만 해줘도 충분히 대성공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이 러닝백 쪽에 주전과 백업 자리를 다 채워 넣은 복수였고 리시버 쪽은 역시나 별 걱정이 없죠. 마이크 에반스와 크리스 가드윈 이 두 명의 콤비가 여전히 건재한 템파베이 버커니였습니다. 마이크 에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 시즌부터 이제 지금 10시즌을 뛰었는데 그 10년 모두 각각 1000 리시빙 야드를 모두 넘겼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꾸준함의 상징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뭐 크리스 가딘도 최근 3년 동안 계속 1000야드를 넘기고 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가장 믿을 만한 리시버 듀오가 또 이 템파베이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 에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2년 5,200만 달러 이제 보너스 금액을 포함해서 그런 이제 계약에 합의를 하면서 어쨌든 다음 시즌까지 벅스 유니폼을 입을 예정이에요. 뭐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마이크 에반스에 대해서는 뭐 결국에는 누적 기록을 얼마나 더 쌓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현재 11,680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통산 순위가 33위입니다. 그리고 94개의 리시빙 터치다운이 현재 13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폼이 전혀 떨어지지 않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이도 지금 이제 31세 시즌이거든요. 올해가.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향후 몇 년 동안의 이 폼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음. 그리고 이제 크리스 가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시즌이 3년 계약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뭐 이번 시즌 중 혹은 뭐 시즌이 끝난 이후에는 만약에 더 함께하고 싶다면 이제 계약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가딘에게도 뭐 이번 시즌은 조금 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 넘버 3 자리에는 사실 지난 시즌에 이제 부상으로 한 경기도 뛰지 못했던 러셀 게이지를 이제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좀 새로운 인물을 뭐 활용할 것 같고, 뭐 기존에 있던 트레이 팔머도 있지만, 이번 드래프트 3라운드에 뽑은 이 워싱턴 대학 출신의 이제 리시버 제일런 맥밀란이라는 선수가 좀 경쟁에 가세하는 이제 그런 구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맥밀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아주 라우트 러닝 능력이 훌륭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벅스 구단이 이 대학에서 뛰고 있는 이 수비 선수들과의 인터뷰들을 이제 좀 했었는데 거기서 이 맥밀란을 굉장히 막기 좀 어려운 선수로 많은 선수들이 좀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래프트 지명 순위라던가 뭐 사전 인지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선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약간은 좀 예상 외의 결과죠. 그래서 벅스 구단도 좀 직접 맞상대를 해본 선수들의 좀 이런 증언을 좀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맥밀란을 뽑았고, 사실 2022년에 이제 첫 리시빙 야드를 넘겼던 시즌을 제외하면 대학 시절에 어떤 숫자로 나와 있는 기록은 크게 인상적인 내용은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숫자에 드러나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이제 무언가를 복수보다는 조금 더 한번 믿어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라인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오라인 전반적인 평가는 리그 중위권 정도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좀 이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짚어보자면 일단 도도반 스미스가 캔자스시티 칩스로 지난 시즌에 떠났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공백이 생겼던 부분을 이 기존의 라이트 태클이었던 이 크리스찬 엙스 선수가 잘 메워줬던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지난 시즌에 대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 지난 시즌에 이제 라이트 가드에서 라이트 태클로 옮겼었던 이제 루크 보디키 선수 역시도 이제 낯선 자리에서 첫 시즌을 치렀던 부분을 좀 감안을 하면 그래도 이제 뭐 나름 합격점을 받을 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부분. 그러니까 그 양 사이드 쪽의 태클 자리가
일단은 이제 좀 정착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인테리어 쪽에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시즌에 좀 과제였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6번 픽으로 이 듀크 대학 출신의 그레엄 바튼이라는 이제 오펜시브 라인맨을 선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좀 키맨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사실 대학 시절에는 이제 태클로 좀 많이 뛰었는데 프로에서는 이 인사이드 쪽에서 인테리어 쪽에서 조금 더 뭐 잘 적합한 선수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었고 템파베이는 이 선수를 이제 최종적으로는 센터로 한번 기용을 해보기로 했어요. 이 선수가 이제 대학 신입생 시절에 이 다른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렇다 할 그런 훈련도 없이 센터로 한 450 스냅 정도를 소화했던 좀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경기력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좀 템파베이가 주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레이엄 바튼을 센터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보관을 내비쳤고 실제로 ESPN의 뎁스 차트에 보시면 바튼이 지금 센터로 올라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프로에 와서 조금 더 전문적인 뭐 훈련, 교육을 받으면 이 선수가 센터로서 조금 더 자신의 재능을 잘 꽃피우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라이언 젠슨이라는 이제 아주 좋은 선수가 템파베이 원래 센터였는데 2021년 이후로는 결국에는 이제 부상 때문에 계속해서 경기에 나서지를 못했고 결국에는 이제 은퇴를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젠슨의 대체자가 좀 필요했고, 사실 이제 로버트 헤인지라는 선수가 이제 지난 2년간 이제 젠슨의 빈자리를 좀 대체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시도들을 했었지만, 그렇게 이제 경기력이 뭐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선수를 찾았고, 이제 그것이 일단 이제 그레엄 마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바튼이 센터 쪽에 좀 중심을 잘 잡아줄 수 있다면 템파베이 오펜시브 라인 전체의 안정감이라던가 뭐 다른 팀들과의 뭐 경쟁에서도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이제 공격 쪽은 좀 정리를 해보고 수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현재 주전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선수들이 모두 이제 이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하죠. 뭐 이제 대부분은 이제 드래프트를 받았고 뭐 언드래프티드 루키로 이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선수도 있고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템파베이에 있었다가 다른 팀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선수도 있고, 예, 뭐 각자의 사연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템파베이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던 좀 팀에 조금 더 충성심이 높은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몇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일단 그 베테랑 샤킬 베렛이 이번 오프 시즌에 FA로 이제 돌핀스로 사실 이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녹화를 준비하는 아마 지난 주말에 이제 은퇴를 좀 갑작스럽게 선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돌핀스 유니폼을 입고 이제 실전 경기에서는 이제 한 경기도 치르지 않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된 셈입니다. 근데 이제 그 비하인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베렛이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신체적인 부상에 대한 뭐 그런 이슈가 아니라 이제 가족과 좀 함께 많은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제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뭐 지난 시즌에 좀 놓쳤던 소식 중에 하나였는데 작년 오프 시즌 중에 이제 그 어린 딸이 그 아마 좀 수영장에서 이제 사고를 당하면서 좀 안타깝게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런 이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베렛이 지난 시즌에 뭐 경기를 잘 치르기는 했지만 분명히 좀 개인적으로는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 뭐 이번 오프 시즌에도 이적을 선택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가족과의 시간을 조금 더 보내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커리어를 시작할 때를 보면 이 드래프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드래프티드 루키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었는데 어, 9시즌 동안 뛰면서 덴버에서 한 번, 그리고 이제 벅스에서 한 번, 두 번의 우승을 만들어냈었던 샤킬 베라 선수였고, 프로볼에도 두 번의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무려 이제 19.5개 색을 기록을 하면서 올해 수비선수상 투표 4위에 오를 정도로 또 NFL 무대에서는 나름대로의 좀 족적을 남겼던 선수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아쉽죠. 이렇게 이제 좋은 선수가 기량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좀 다른 이슈로 인해서 이제 선수 생활을 마감을 한다는 게 NFL을 즐겨보는 이제 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소식인데 어쨌든 또 선수 생활을 마감하기로 큰 결정을 한 만큼 또 가족들과 좋은 그런 추억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베렛에 이어서 이 미들라인베커 데빈 화이트도 이글스로 이제 떠나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두 자리에 대해서 어떤 외부 FA를 영입하기보다는 뭐 디아비라던가 KJ 브릿이라던가 이런 좀 기존에 있던 자원들에게 좀 풀타임 주전 기회를 좀 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이제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57번으로 앨러바마 출신의 엣지 러셔 크리스 브라스웰이라는 선수를 또 뽑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뭐 이제 스피드, 그다음에 이제 아주 긴 팔을 이용한 좀 패스러시에 좀 강점이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좀 로테이션 멤버로 활용이 되면서 팀의 좀 뎁스를 두텁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베테랑 그 랜디 그레고리도 좀 1년 계약을 하면서 뎁스를 채우기는 했는데 뭐 그레고리가 좀 뭐 훈련장에도 잘 나타나지 않고 이런 좀 뭐 약간의 뭐 이슈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즌에 과연 합류를 해서 같이 뛸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컨더리 쪽에서는 이제 세이프티 포지션에서 좀 다룰 만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제츠로 떠났던 조던 화이트헤드가 2년 9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으면서 다시 템파베이로 이제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난 시즌 FA 시장에서 최고의 세이프티로 평가받았었던 앙투안 윙필드 주니어 선수와 4년 8,410만 달러라는 또 대형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음. 이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대1 상황에서 좀 미스테이크가 있다던가 그런 리스크가 약간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인터셉션 능력도 좀 향상이 됐고 이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근처에서 이제 박스를 좀 채워주는 역할을 할 때 또 굉장히 좀 인상적인 모습들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유용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아주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 잘 다시 이제 팀에 돌려온 것 같고 이 앙토인 인필드 주니어 같은 경우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계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100만 달러 혹은 뭐 50만 달러 뭐 단위로 좀 계약을 많이들 체결을 하는데 10만 달러가 왜 붙었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이 패커스의 코너백 제이어 알렉산더가 맺었던 이 4년 8,400만 달러의 계약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상징적으로 넘는 뭔가 좀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한 좀 금액을 덧붙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NFL 역대로 이 디펜시브 백, 그러니까 코너백과 세이프티 포지션을 합친 이 선수들의 계약 중에 연평균 금액 기준으로는 최고의 계약을 좀 경신을 했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총액 기준으로 따지면 뭐 덴젤 워드나 제일런 램지가 1억 달러를 넘긴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연평균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기존의 제이 알렉산더가 넘버 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계약을 맺은 앙토니 위필드 주니어가 새롭게 이제 연평균 1위로 올라가게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 리그의 흐름 자체가 패스 헤비 스킴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 리시버들의 값어치가 올라간 만큼 자연스럽게 이제 세컨더리 쪽의 가치도 그만큼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가치의 상승이라는 것이 대부분 좀 코너백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도 좀 사실인데, 이 음, 세이프티 선수도 자신이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또 이런 규모의 계약을 따낼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준 사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드래프트 3라운드 전체 89번으로 이 조지아 출신의 이 탈키 스미스라는 또 디펜시브 백을 한 명 더 추가를 했는데 어쨌든 뭐 세이프티라던가 뭐 니켈백 그러니까 좀 여러 포지션에서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까지 포함해서 벅스가 좀 지킬 선수들은 잘 지키고 또 돌려받아올 선수들 잘 받아오고 또 새로운 픽까지 수혈하면서 좀 세컨더리를 보강하는 데 좀 성공을 한 모양새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선수들의 이동이 뭐 없진 않았습니다만, 글쎄요, 뭐 큰 이탈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역시나 이제 이 주전 쿼터백인 베이커 메이필드의 퍼포먼스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시즌에 준하는 모습을 올해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역시나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4년 연속 지구 우승도 불가능은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좀 전력 보강을 하기보다는 일단 이제 내부에 있던 그 집토끼들을 좀 단속하는 데 일단 집중을 한 모양새예요. 뭐 앞서 말씀해주신 베이커 메이필드라던가 뭐 마이크 에반스, 그다음에 뭐 앙트원 윈필드 주니어 이런 선수들에게 또 많은 지출을 했기 때문에 외부 FA까지 데려올 여력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펜서스 감독이 된 이 데이브 카날레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이탈했다는 것이 그나마 조금 뭐 걱정이 되는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예. 어쨌든 베이커 메이필드의 이런 좀 반등에 분명히 기여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메이필드가 카날레스 코치 없이도 좀 자신의 능력을 한 번 더 좀 증명을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예, 이런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에 대한 얘기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